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슬랩 병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즉 상부 관절 와순 전후방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superior labrum에서 SL 따고 anterior to posterior lesion에서 anterior to posterior에서 AP를 따서 슬랩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를 쫙 거두면 제가 방카르트 병변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보시면 여기 글레노이드 포사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라브럼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자면 전하방 후하방이 찢어지는 거는 이제 리버스 방카르트와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탈구에 좀 취약합니다. 근데 이제 위쪽이 즉 찢어지는 거는 슬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왜 슬랩이고 어떤 거 찢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 long head of biceps brachia, 즉 상완이두 장두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상완이두 장두에 붙어있는 위치를 보면은 글레노이드 라브럼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라브럼이라고 하는 그쪽에 붙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팔을 규칙적으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급성으로 이제 팔을 올린 상태에서 뭐 외력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이제 뭐 건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걸 슬랩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평상시에 심하다면 어깨 통증이 있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제 4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 4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대략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운동선수의 경우는 좀 수술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회원들 상담하실 때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몇 단계인지 잘 알아보시고 운동을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정말 심각한 뭐 3, 4단계 상황인데 운동을 잘못 시켰다가는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인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어깨를 위로 올리면은, 팔을 위로 올리면 통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어깨에서 약간 탄바름 등등 잡음이 자꾸 들리고, 뭐 근데 사실 탄바람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들리니까, 그리고 잡음, 그리고 어깨에서 막 약간 뭔가 움직일 때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오브라이언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학적 검사는 나중에 또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카르트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방카르트 같은 경우는 전 하방이 찢어지고 후 하방이 찢어지기 때문에 탈구가 일어나지만, 가끔 보시면은 선생님 저 어깨 빠질 것 같은데 팔을 위로 들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슬랩은 아니겠죠. 방카르트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어깨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오버헤드 프레스는 문제가 없고 벤치 프레스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랩은 아니고 다른 거라고 좀 의심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성적 손상이랑 급성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회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손상이 발생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급성 손상이면은 외력에 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이 사람의 어깨 기능이 사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제 만성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어깨나 팔꿈치 등등 손목, 악력 같은 경우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영역이겠죠. 이제 어깨, 팔꿈치, 손목 등등 이제 상지 영역에서의 근골격과 질환에서, 특히 이런 보통 많이 있어서 일어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력과 어깨 안정화는 그냥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또 이두 장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 근육에 제대로 된 기능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어깨를 외전시키고 외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능이 어떻게 잘 돼 있고 안 돼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인지를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만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체적으로 근력이 대단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동선수들이 많이 당하는 부상이었는데 30대 미만의 젊은 남성, 이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종종 내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게 무슨 말인즉슨 이제 밀기 운동을 할 때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어깨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제대로 된 자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중량 2.5kg, 5kg 올린다고 해서 근육이 대단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근육이 움직임 전반에서 잘 통제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패턴을 조금씩 반복수, 세트수, 운동 시간, 뭐 운동 볼륨, 뭐 운동 중량 등등 조금씩 여러 변수를 높여 나가시면서 강화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뒤로 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빠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방카르트 병변과 이제 오늘 알아본 슬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슬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면서 회원분들을 트레이닝하고 상담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